네, 안녕하세요. 베이지컬리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거 무엇이냐? 매물대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또 배워보겠습니다. 자, 긴 말 할 거 없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019년 가을 차트입니다. 자, 화면상에 이제 제가 매물대 구역을 세 가지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매물대 구역이 무엇인가? 캔들이 많은 시간 머물렀던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매물이 많다는 거죠, 매물이. 그럼 매물이 뭐냐? 거래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거래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거래를 한 사람들은 여기서 매매를 한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매매가 많이 됐습니다. 매물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오케이. 그러면 보시면은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화면상에 첫 번째 매물대 구역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방 이탈을 했죠. 하방 이탈을 하고 또 다시 매물대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그쵸? 그리고 그런데 또 하방 이탈을 했습니다. 또 하방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횡보 좀 하더니 갑자기 확 올려버렸어요. 확 올려버리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매물대 자체로. 요게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제 이탈을 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저항 매물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있었는데 또 이탈을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저항 매물대가 됩니다. 자, 여기 또 있죠. 그런데 이탈했죠. 이건 저항 매물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보세요. 이거를 이탈하고 다시 이 매물대에 도달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죠. 자, 이렇게 강한 상승을 했더라도 과거 매물대 구역에 도달하니까 저항을 받고 멈춘 모습이에요. 매물대 구간에 걸리게 되면은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됩니다. 무조건 멈추는 건 아니고요. 높은 확률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한 번에 다 씹고 올려버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방 이탈을 했다가 그냥 다 이렇게 올려버렸죠. 그럼 이건 뭐냐? 이 구간은 좀 특이한 구간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시진핑이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울 거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 얼마입니까? 자, 보세요. 자, 40% 하루 만에 순식간에 40%를 상승시켰던 날입니다. 이때가 시진핑이 그런 멘트를 쳤는데 매물대 하나 정도는 그냥 씹고 올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막혀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 매물대와 이 매물대 사이에서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하고 이탈을 해가지고 하락을 한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이후를 봅시다.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 박스권은 또 어떤 기준으로 형성이 됐냐? 자, 이쪽에 이제 가로줄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새로 생긴 박스권의 상단부는 과거의 박스권, 즉 매물대의 하단부였다. 이 박스권의 상단부는 이 박스권의 하단부였다. 과거의 매물대 최하단부가 저항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매물대를 이제 상방 돌파하게 되는데요. 상방 돌파한 다음에 지지 테스트를 하고
랠리를 이제 이어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이 위에 매물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은 요 매물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으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부터는 요 매물대 힘이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이만큼 횡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 다음 매물대를 타겟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다음 매물대 어디입니까? 여기죠. 상승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부분, 이 구간이 어디냐? 과거의 매물대 구역입니다. 과거의 매물대 구역 하단부에 들어오자마자 튕겨나버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이제 오른쪽까지 끝까지 밀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매물대 구역에 들어가니까 하락을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합니다. 이번에는 과거 매물대 중심부까지 진입을 했어요. 여기서 그리고 새로운 매물대를 또 다시 쌌습니다. 그 이후 이제는 돌파를 하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미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해서 또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또 어디에 또 매물대가 있는지 볼게요. 자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과거 주요 매물대에 다시 도달을 했죠, 상단부에. 그런데 약간 시간 끄는 정도밖에 못하고 바로 강하게 이탈을 했어요. 왜 그랬냐? 여기는 분명히 지금까지 구간 중에서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매물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짝 지지받으면서 상승하지를 못하고 살짝 그냥 횡보한 정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떨어졌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쇼크가 일어나면서 하루 만에 50% 이상 하락을 했던 날입니다. 이때가 하루 만에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두 배 롱 포지션도 싹 그냥 다 죽었어요. 이때 두 배, 완전 초대형 고래들도 이때 두 배 정도의 롱 포지션을 되게 많이 잡고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싹 다 터져버렸습니다. 청산을 다 당했죠. 자, 그래서 시진핑 빙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쇼크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쇼크가 있으면은 매물대 구역은 그냥 씹어 먹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해서는 올라가다가 매물대에 걸리면 튕겨나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매물대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봅시다. 자, 보세요. 2020년도 여름이네요, 여름. 2020년도 여름에 매물대를 또 쌓기 시작했죠. 매물대를 쌓은 구간이 어딥니까? 과거의 최고점 여기죠. 이 과거의 최고점 구간. 근데 이게 생긴 게 보니까 헤드앤숄더네요. 이제 알았는데 뭐야, 헤드앤숄더네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가 있었네요. 자, 어쨌든 간에 과거의 헤드앤숄더 구간이자 고점 구간이 이번에는 매물대를 쌓는 구간이 됐다. 자, 매물대를 쌓았고 특히나 여기 이 좁은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물대를 쌓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수렴이기도 합니다. 삼각수렴을 하면서 매물대도 쌓았고 그 사이에서도 유독 강한 매물대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물대를 상방 돌파하면서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을 했고요. 그런데 하방 이탈하면서 새로운 매물대를 또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한 구간이 어딥니까? 요것과 요것의 중간이죠. 이도 저도 못한다 이거죠. 이도 저도 못한다. 이도 저도 못하면서 계속 횡보를 하면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횡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틀면은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하단 지지 매물대와 상단 저항 매물대 사이에 껴가지고 횡보를 하면서 헷갈리게 하는 모습, 헷갈린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무빙이 나오기 전에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헷갈리는 구간을 만들어요. 최대한 개미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못 올라타게 해야 되니까, 숏이든 롱이든. 자 봅시다. 그 이후에 이제는 상승을 엄청 크게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그리고 여기 과거에 이제 쌓았던 매물대 구간 틀에 대해서 다시 도달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제 12K에서부터 9K, 12K에서 9K까지입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많이 쌓았는데 차트가 그 이후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도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K에서 9K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쌓았던 과거 매물대에 의해서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물대를 쌓고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매물대를 쌓았고요. 또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매물대를 쌓았네요. 여기에서 매물대를 이런 식으로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상승을 합니다. 매물대를 또 상방 돌파해가지고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하락하지만 이제 매물대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올립니다. 자, 그쵸? 그리고 다시 깊숙이 빠졌어요. 깊숙이 빠지면서 또 이렇게 매물대를 형성을 했죠. 매물대 형성을 한 구간이 어딥니까? 과거 매물대 여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이때도 매물대를 쌓았고 여기에서도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죠? 자, 28K 때부터 42K까지 28.8부터 42K까지입니다. 이 구간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세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방 돌파를 했고 다시 하락하지만 상단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하락하지만 지지받고 상승. 또 하락하지만 지지받고 상승.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약해진단 말이죠. 똑같은 구간이 계속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은 너무 쉽잖아요. 다 눈치채고 다 여기서 롱 받을 게 뻔한데 그러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많이 써먹었으면은 이제는 그냥 힘이 약해져가지고 뚫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 매물대 중단까지도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를 받지만 또 들어왔죠. 또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같은 구간 계속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고 또 새로운 매물대를 만들었어요. 그쵸? 매물대를 또 만들면서 횡보를 한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엔
깊숙이 들어와서 똑같은 구간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승하고 지지받고 깊숙이 들어오고 튕겨나가고. 하지만 이게는 매물대 최하단부까지 들어왔죠. 이때는 상단부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때는 중단부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제는 하단부까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매도세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또 익탈을 하면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지만 그 직전 매물대에 도달도 못했어요. 도달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가장 강한 구역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독 더 심한 것 같죠? 횡보 구간이. 자, 그쵸?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박스권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박스권이 저항 역할을 하게 되죠. 보시면은 반등을 했지만 저항을 받고 다시 튕겨나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박스권을 조그맣게 그리고 있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매물대 구간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추세를 이어나가다가도 매물대에 걸리면 추세가 멈춘다. 자,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가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매물대의 최하단에서 방어를 하고 세로가 아니죠. 똑같은 구간에서 매물대를 형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여기 최고점 매물대에 걸려서 튕겨나가는 모습. 하지만 튕겨났지만 어디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온다. 그리고 또 지지 받는다. 근데 보시면은 이 매물대 구역을 이때 여기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사실 별일 없이 하락을 다시 했잖아요.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이제 속임수적인 무빙인 거죠. 최고점 돌파에 따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여기인데 별일 없이 하락을 하면서 최고점을 또 새롭게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고점 혹은 최저점에서는 뭔가 좀 속임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매물대 돌파했으니까 정석적인 차트 분석상 더 추가적인 상승을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냥 내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가 최고점. 속임수 구간들이 거의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됩니다. 단기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보시면은 새로 조그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는 모습. 매물대죠.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봤던 팬데믹 쇼크가 이 구간인데 하루 만에 50% 이상을 하락을 했던 구간인데 최종적으로 방어했던 지점이 어디냐? 여기가 3K 때죠. 3K 때는 2018년 말 그리고 2019년 초까지 계속 4개월 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입니다. 강력한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까지 깊숙이 찌른 다음에 크게 반등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쵸? 자, 다시 또 실시간 차트로 돌아와서 이런 매물대 구간 하방 이탈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더라도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매물을 소화를 해야 돼요. 매물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힘을 모아야 되고요. 올라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튕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까지 찌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단까지 찔렀고요. 그 다음엔 중단까지 찌를 수도 있고
중단으로 갔다가 좀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상단까지 찌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튕겨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나요? 한 달 정도 되는데, 한 달이면은 뭐 무시할 만한 기간은 아니네요. 여기도 이제 충분히 저항 매물대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매물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구독자가 70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70명 치고는 열심히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